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에는 호재가 많았습니다.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드러났고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났는데요. 지난 거래일 하락세 보였던 나스닥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지수는 지난해 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0.57% 상승한 28,653선에 맞췄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는데요. 0.67% 오른 3,508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 올라주며 11,695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연준이 비둘기적인 기조를 보였고요.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호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사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연준은 슈퍼 비둘기로 변신했습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채택한 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꽤 오랜 기간 2.5%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 2.5%나 3% 넘는 물가 상승률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는데요.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대체로 좋았습니다.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달보다 1.9% 증가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에는 못 미쳤지만 마켓워치가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지난달에 증가세보다는 다소 둔화됐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은 0.4% 증가했고요.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는 74.1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서명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주요 국가에서 통제 조치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에 글로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호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플러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의 비둘기적인 기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연준이 꽤 오랜 기간 2.5%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낙관했습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팬데믹에 적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제가 3분기에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통화정책은 올바른 곳에 있고 금리는 장기간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미중 갈등 고조 속에서도 경제는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6.8%로 추락했지만 2분기 3.2%로 성장하며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제조업 조기 정상화와 정부 주도의 인플라 투자 확대, 소비재 수출 호조 등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식 협상이 개최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양측은 지난달 9일 한 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같은 달 30일부터 이틀간 1차 협상을 개최해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상품과 원산지, 통관, 무역 원활화, 경제 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평택 2라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평택 2라인 가동을 통해 업계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첨단 3세대 10나노급 모바일 D램을 생산하는데요.
이에 따라 직접 고용 인력 약 4,000명, 협력사와 건설 인력 등을 포함해 총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강조해온 반도체 초격차 전략이 다시 한번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과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는데요. 0.68% 내린 92달러 37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0전 하락한 1184원 30전에 마쳤습니다. 역의 환율은 1180원 61전에 마감하며 오늘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앤 테마입니다. 약 1시간 전 7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은 실물 부문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통계입니다. 사상 최장기 장마 여파로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지난 달보다 6%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얼어붙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을 분할합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액면 분할이라는 말 대신 주식 분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권에 액면가액이 기재되지 않고 주수만 쓰여 있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전 주가의 4분의 1로, 테슬라는 5분의 1로 분할될 예정입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도 변경됩니다. 구성 종목 중에서 엑슨모빌과 화이자, 레이시온 테크놀로지가 해당되는데요. 각각 세일즈포스, 암젠, 하니웰 인터내셔널로 교체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개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만큼 오늘 주식 분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국 증시는 휴장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